네, 안녕하십니까. ESG와 미래 경영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나이스 DMB 조호원 과장입니다. 바쁘신 시간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셔서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ESG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 ESG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아직 감을 잡지 못하셨을 회원사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는 첫 번째는 ESG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ESG가 왜 부상하게 되었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시간에는 ESG를 실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SG 경영, 지속 가능 경영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빙산이라는 사진입니다. 빙산을 보시면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영역은 약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 즉 재무자산만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했었는데 점점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았던 무형자산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무형자산은 이해관계자 자산, 인적자산, 환경자산, 지속가능한 지배구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ESG 경영,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그동안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정말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정말 많은 영역을 차지했던 무형자산까지도 고려하는 경영, 이것이 바로 ESG 경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KT 여기 장표에 없지만 현대자동차까지 그들과 같이 거래하는 협력사에게도 지속적으로 ESG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들의 공급 협력업체들에게 환경과 안전, 노동과 인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여서 잘하는 기업들에게는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요. 평가가 부진한 협력사에게는 개선 대책 시행을 요구하거나 물량을 축소하거나 혹은 추가 거래 때 좀 제한을 두는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고객사들에게 ESG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ESG가 더 이상 글로벌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글로벌 기업과 함께 거래를 하는 협력사의 문제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대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ESG 경영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법제화가 강화되기도 하고 우리 고객사가 공급망 관리 측면으로 우리에게 ESG를 요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ESG를 반드시 대응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이스 DMB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ESG 공급망 실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는데 기업들에게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저희에게 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ESG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 그리고 ESG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셨었는데 평가를 받으시면서 평가 항목을 보니까 이런 지표들이 있어서 이런 지표들을 관리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 지표들을 어떻게 충족시키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은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ESG를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나이스 DMB와 같은 공급망 ESG 평가를 받아보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나이스 DMB 같은 평가를 받아보시고 혹은 각각의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이런 ESG 평가 서비스를 좀 어느 정도 보조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ESG 경영 평가를 받아보시면 ESG 경영이 무엇인지, ESG를 대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이스 DMB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오래전부터 신용평가를 하던 기관이다 보니까 전체 등급은 7단계 등급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KESG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대기업에 가깝게 혹은 중견 기업처럼 큰 기업들 중심으로 지표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급망 기업들 조금 작은 규모에서 ESG를 실행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들을 저희들 개발하였고요. 마찬가지로 그 지표에 의해서 검증 자료 제출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좀 더 중소기업에 맞게 변형시켜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지표에 의해서 평가가 진행이 되면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수준 진단 보고서를 제출을 드립니다. 이 수준 진단 보고서에는 전체적인 ESG 통합 등급과 점수가 적혀 있고요. 마찬가지로 E에 대해서, 그리고 S에 대해서, G에 대해서 각각의 등급과 점수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이스딘베 같은 경우는 등급을 받으시고 또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잘하시고 있고 어떤 부분은 부족한지 그것들을 저희들이 적시해 드려서 한번 평가를 받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서비스 힌트들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전문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 혹은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여력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ESG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어떤 측면이 잘하고 있고 어떤 측면이 부족한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경영체제를 저희가 한번 예를 들면 환경경영체제에 대해서 이제 조직과 인력을 지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전력 수자원 사용량, 탄소 배출량 등 환경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ISO 14001 등 외부 환경 경영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환경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혹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개선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나머지 온실가스 배출, 자원 사용, 유해물질 배출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 영역에 대해서도 고용 관행 측면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의 임직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의 정규직 직원들이 공정한 대우와 보상을 받고 있는지 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차별이 없고 혹은 그들에 대해서 모두 공평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고용 측면에서 차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건데요.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윤리경영, 요즘에 이제 많은 비리와 반부패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측면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방지하고 그것들을 신고하기 위한 절차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중심으로 지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ESG 측면으로 수준이 진단되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관리 방향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경영 체계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것이 ISO 14001 인증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14001 인증을 받는 것에는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식으로라도 우리가 환경과 관련돼서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그 목표대로 실제 실행하고 있고 중간중간 그 실행 계획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지속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PDCA 사이클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환경경영 체제를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해물질 배출, 온실가스 배출, 자원 사용, 폐기물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계획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와 지배구조와 관련돼서도 만약에 이런 항목들이 부족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단기, 중기, 중장기 관점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를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씩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ESG 평가를 할 때 매년 각각 ESG 요소별로 너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성과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자원 사용, 폐기 및 재활용 등
여러 분야에서 각각의 우리들 배출한 성과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은 관리하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면 나중에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취합한 걸 바탕으로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줄여 나갈 것인지 목표까지 우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ESG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와 관련돼서도 각각에 대한 관리에 대한 데이터들을 제가 쭉 가져왔으니 이것 참고하셔서 사회 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자료를 취합할지 이런 것들을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배구조까지도 이렇게 관리 데이터들 적어왔으니 캡처 같은 거 하셔서 꼭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어떻게 우리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참고서가 되는 게 글로벌 기업에서 발간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입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제가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네이버에 삼성전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입력하시면 누구나 다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실제로 열람하셔서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가장 하단 부분에 GRI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GRI 인덱스라고 하는 것에는 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비재무 정보, 여기 보시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경제적 성과, 시장 자유, 시장 지위, 간접 경제 효과, 조달 관행, 반부패, 반경제 행위, 세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정책과 어떤 목표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반부패 같은 경우는 해당 페이지 설명하고 있는 해당 페이지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에 가셔서 이 기업이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그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ESG 경영을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ESG 경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의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에게는 굉장히 위기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어떤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이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이 기회를 삼으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ESG 경영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ESG 경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부서들이 같이 TF팀을 분석해서 이 ESG 대응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더욱이 또 이것들을 한 번에 다 모든 것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과제를 할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과제를 할지를 잘 계획하셔서 전략적으로 ESG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에서도 혹은 금융기관에서도 ESG를 잘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하셔서 우리 자금을 조달할 때 이런 것들 좀 활용하셔갖고 정말 다른 기업보다 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시행해 나가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